상한가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검찰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의 불법 행위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칭찬. 국민들이 역시 대한민국은 돈 있고 힘 있고 뺑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요. 검찰이 그래도 자기 할 일 해서 일단 오늘 칭찬합니다. 오케이.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박용진 의원이 많은 일을 했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 같은 큰 기업 집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는 삼성물산하고 예. 삼성전자가 40%씩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예.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합작으로 만드는 게 에피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바이오젠이 콜옵션 회사가 좋아지면 내가 주식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던 거지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를 안 해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거지. 주식의 50%가 바이오젠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5조라고 하면 2조 5천억 정도는 바이오젠 건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한 5조가 넘는 돈이 바로 삼성 쪽에 유리하게 평가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 판단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유보하고 네. 그러나 정서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박 의원께서 잘 하셨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유, 예. 오늘 상한가가 전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성일종 의원 상한가 박용진. 예. 훈훈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타겟을 딱 잡아서 기소해야겠다, 잡아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달려든 거 아니냐, 박용진 의원님. 그 착각이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2018년 11월 말 이 당시가 아니고요. 이미 2015년 그 합병 과정에서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주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요. 시장에서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의혹이 있다. 그리고 시세 조정의 얘기도 그때 이미 있었고요. 호재를 숨기기도 호재를 숨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재를 숨기기도 하고 허위 공시를 하기도 하는 일들이 조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도요,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네. 왜 자본시장감시단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냐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았고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와 관련해서 회계법인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네. 물었는데 금융위원장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디펜스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은 2016년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역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사실.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방대해요. 방대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그 금융위의 고발로 예. 빙산의 일각인 회계부정에서 출발해서 검찰 본인도.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 즉 불법 합병의 실체 및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들을 밝혀냈다 이겁니다. 이 회계부정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었어요. 회계 사기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지를 이제 공표했던 게 저고 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검찰 수사로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도 또 빙산 그 자체에 대한 그 의혹과 조각들도 이미 국회에서는 지적이 된 바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당연히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재밌는 일이죠. 예. 근데 그걸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 부분이 어떤 게 불법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장에서도 이상하다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분의 1밖에 안 돼 가치가.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주식 비율이 맞춰져 버린 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 가격을
삼성물산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그 뭐 조작행위들 호재를 숨기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허위 공시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그 작업을 차근차근히 해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힘으로써 그 시점에서 삼성물산의 주주들, 삼성물산의 구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본인들의 가치에 비해서 한 30% 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 자산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범죄와 연관됐고 개인의 사익, 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동원됐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이 부분은 그 중에 그 과정 중에 일부라는 거죠. 마무리 단계였던 마무리 거예요. 단계. 예,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제가 그때 검찰을 처음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이니까 웬만한 검찰이면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가서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부터 갖다 들이치기 시작했느냐면 삼성물산 본사를 먼저 간 거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회계법인들을 동시에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서 검찰이 이렇게 요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미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갖다 주고 했었던 그 과정에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쟁점은 그게 이재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그 부분도 검찰이 밝혀낸 건가요, 그러면? 검찰에 히든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재판에서 공개해야 될 것은 마지막 하나는 남겨놓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이로 전체한 범죄 혐의를 네. 공모하고 예. 지시하고 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네. 그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소할 때는 배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그 배임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삼성물산의 주주들과 삼성물산에게 피해를 준 거다. 이제 이런 네네. 논리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이 시가총액 53조가 되는 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됐으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건 법의 정의와 주식에서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 결과가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네. 그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법이 애초에 그 의도가 상대를 속이려고 그러고 애초에 그 의도가 남의 이익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였으면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이건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